개념 강의로의 일반각, 호도법, 뭐 이런 얘기했죠. 호도법이라는 그 각도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고, 각에는 편각과 일반각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편각의 세상에만 살아오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으로 일반각을 접하게 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일반각의 쓰임새, 그러니까 말은 들었는데, 일반각이란 게 도대체 나한테 내가 알고 있는 원래 개념과 달라지는 게 뭐야? 라고 하는 그 내용은 문제를 통해서 접할 수 있죠. 뭐야? 이거 한번 보세요. 되겠네.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2분의 세타는 어느 사분면의 각인지 구하여라. 우리는 분명히 일반각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사분면의 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뭘 떠올리게 되냐면 이런 걸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걸. 1사분면의 동경에 있는 상태를 떠올리게 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여기를 세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이건 되게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 되지.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인데 그걸 절반을 하면 몇 사분면으로 가요? 라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각을 반틈을 딱 쪼개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이 각은 얼마예요? 라는 질문인데 1사분면이요. 라는 대답밖에. 이 어처구니 없는 약간 의아해하면서 1사분면이요? 이렇게 하게 된다고. 예. 그러니까 일반각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려면 세타가 1사분면이야 라고 했을 때 동경이 1사분면인 건 알겠는데 이게 여길지 세타가 이만큼일지 또는 이만큼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아까 예훈이한테도 사례를 들어줬지만 이 세타라는 각이 60도일 수도 있지만 60도도 1사분면의 각이지만 세타라는 각이 420도가 되어도 1사분면의 각이라는 거예요. 420도, 360도, 후 60도 이렇게. 그러면 얘는 2분의 세타를 하면 30도, 1사분면에 있게 되죠. 그건 당연한 건데 이 아이는 2분의 세타를 했을 때 210도에 가 있게 됩니다. 210도는 어디냐면 이만큼이 180도니까 거기서 30도 더 가면 210도가 되겠죠. 2분의 세타라는 애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황당한 사건들이 펼쳐지게 되죠. 왜냐면 이건 한 바퀴 돌아 60도지만 여기다 내가 두 바퀴 돌아 60도, 780도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세 바퀴 돌아 60도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계속 써내려갈 때 그러면 이 2분의 세타는 어느 사분면에 있고 이 2분의 세타는 어느 사분면에 있고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다. 어떠냐면 이제 일반각의 표현을 360도 곱하기 정수배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타가 1사분면이다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0도와 90도 사이에 있는 것은 맞아요. 사이에 있는 것은 맞는데 그게 한 바퀴일지 두 바퀴일지 세 바퀴일지 모른다라고 할 때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360n 플러스. 이쪽에도 360도 n 플러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괄호 열고 n은 정수. n은 정수. 이렇게 해주면 여기 있는 n의 정수가 들어가면서 n이 0일 때는 진짜로 그냥 순수 1사분면이 되고 편각, 예각 편각이 되고 n에 1이 들어가면 한 바퀴, n에 2가 들어가면 두 바퀴, 심지어는 n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반대쪽 방향,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돈 한 바퀴도 가능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표현으로 n 파이 앞으로는 이 표현을 쓸 거예요. 플러스 0
여러분이 라디안이 조금 더 빠르게 익숙해지려면 제입을 통해서라도 라디안각을 들어야 해서 앞으로는 요렇게 쓸 겁니다. 2파이가 어제 2파이가 360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360 곱하기 n을 2n파이라고 써요. 보통 2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90도죠. 이때는 성격이 60분법이 되는 거고 이때는 성격이 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호도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분의 세타를 하시고요. 2분의 세타 반으로 갈라요. 그러면 이쪽은 반갈은 n파이 플러스 0은 이제 생략할게요. 반갈은 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되죠. 이래놓고 이제 2분의 세타가 몇 사분면에 있어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n은 정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n은 정수. n의 정수니까 그럼 어떤 정수일지 모르니까 내가 이 n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고 n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고 n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보고 n에다가 3을 한번 넣어보고 이래보자 이거야. 그러면 n에 0을 집어넣었을 때 0에서 4분의 파이라는 아주 심플한 답이 나옵니다. 영역으로 칠하자면 여기 0은 바로 시초선을 뜻하는 거고 4분의 파이는 45도라고 그랬어요. 45도. 그러니까 45도 이렇게 반을 갈라서 요 영역의 어딘가에 자신의 동경이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분의 세타. 그러면 얘에 대해서는 1사분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1사분면. 그리고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면요. 파이에서 2분의 세타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이거 4분의 5파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라고 쓸게요. 이 아이를 좌표 평면에 표현해 보면 파이란 180도를 뜻해요. 180도 요만큼 오죠. 그리고 거기서 45도 더.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반갈른 요 사이에 2분의 세타의 동경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 그린 장면과 비슷하죠? 그럼 이걸 네모를 이렇게 치면 그럼 이제 n에다가 2를 넣었을 때 라고 해보는 건데 n에다 2를 넣으면요 2파이 2분의 세타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되는데 이걸 실제 영역으로 그려보시면 2파이가 뭐예요? 2파이가 360도라고 그랬죠? 360도니까 한 바퀴를 돌아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거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초선하고 똑같죠 이게 시초선하고 똑같고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거기서 45도 더의 영역이 됩니다. 이러면 살짝 허무해지는 게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녀석은 여기 동그라미 친 이 녀석과 영역이 같잖아요가 되는 거예요. 같잖아요. 겹쳐요. 네. 그러면 3일 때 혹시 맞습니다. 3파이 2분의 세타 3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여기서 3파이 일단 2파이를 넘어가게 되면 이게 주기 공식이라고 그래서 2파이를 버리면 됩니다.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요. 그러면 이 3파이는 한 바퀴를 돈 상태에서 다시 파이 180도를 더 간 거예요. 그러면 시초선이 x축이 되죠. x축의 반대 방향이 되고 거기서 4분의 파이 더가 되니까 여기가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네모는 이쪽에 있는 네모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주 정상적인 영장류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이거 n이 0, 2, 4, 6, 즉 짝수가 될 때마다 요 자리에 동경이 놓인다라고 주장할 수 있구나. 그리고 n이 홀수 1, 3, 5, 7 홀수가 놓일 때마다 요 자리, 요 위치에 동경이 놓인다라고 주장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정답은 1사분면 또는 3사분면으로 고정이 되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는 여기요. 요 영역과 요 영역. 아주 그러니까 4분면을 질문해서 4분면으로 대답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1사분면 전체도 아니고 1사분면의 아래쪽 절반이 되는 거죠. 3사분면의 위쪽 절반입니다. 이렇게. 이게 일반각 개념이 들어가 있을 때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요만큼은 여러분이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상세풀이를 읽으면서 그렇게 되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글로 다 써 있는 거예요. 글의 행간 사이에 그러니까 저러니까라는 어미와 조사만 집어넣으면 지금 제 설명과 이 풀이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했을 때 내가 이제 거기다 무슨 말을 얹어줄 수가 있느냐. 니들 이거 풀어봤지? 이러는 거예요. 이거 풀어봤지? 세타가 2, 4분면에 각일 때, 즉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에서 2n 파이 플러스 파이 2, 4분면이니까요. 2, 4분면 여기를 뜻하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니까 원래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인데 거기다 2n 파이 붙인 거야. 별 얘기 아니야. 이쪽도 똑같이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에서 2n 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돼 있을 때 2분의 1을 때리면 n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에서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가 되고 3분의 1을 때리면 3분의 2n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되고 3분의 2n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사이가 된다. 좀 빠르게 진행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0, 1, 2, 3 정도를 집어넣어 주면 이 경우는 여기에서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n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거는 여기 n이 0일 때 그리고 여기 n이 1일 때 그리고 미안 여기 n이 1일 때 그리고 여기 n이 3일 때 2일 때 n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하고 3일 때를 딱 해보면 요 영역으로 돌아와. 이게 지금 당신들이 다 풀어봤다는 전제를 제가 해야 돼요. 말을.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도네 반복되네 라고 하면서 세 군데 영역을 이렇게 칠하게 된다. 물론 각인지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아마 답은 글로 써져 있을 테지만 해설을 봤다면 요런 식의 이제 해설의 용도에 거기에 설명으로 이렇게 영역이 칠해짐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추가할 말이 뭐냐? 추가할 말이 뭐냐? 그리고 이 문제를 조금 더 그럼 빨리 풀 수 있는 요령은 없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있다는 겁니다. 있다. 어디에 주목을 하면 되냐면요. 얘가 몇 분해로 나누었냐를 일단 주목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2등분을 했죠. 그 2등분이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이 n파이가 사실은 2n파이를 2등분하는 데 쓰여요. 2n파이를 2등분하는 데 쓰여요. 그러면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에 2파이, 즉 360도의 배수가 나오면 한 바퀴를 돌면서 그 행위가 의미 없어지는 거라고요. 이 앞대가리가. 근데 2분의 2n파이를 했으므로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에는, 그러니까 n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와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요게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죠. 근데 요 n에다가 2를 집어넣는 순간 2의 배수가 되므로 한 바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다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여기 봐요. 여기 이게 극명하게 잘 말해주지. 이 n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는 소멸하죠. 일단 없어요. 근데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 앞대가리가 어떻게 바뀌어요?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럼 다른 영역이겠죠. 네? 그리고 n에다가 2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로 얼마로 바뀌어요? 3분의 4파이로 바뀌어요. 수련아, 쓰는 건 나중에. 여기를 봐요. 여기를 보는 게 더 네 영상 기억에 도움이 될 거야. 여기다가 0을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가 요 대가리가 다 달라집니다. 그럼 다른 영역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n에 3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3이 들어가는 순간? n에 3이 들어가는 순간 그 3과 얘가 지워집니다. 지워지면서 이 앞대가리가 얼마로 바뀌어요? 2파이로 바뀌죠. 이때 한 바퀴가 된 거예요. 한 바퀴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n에다가 3을 집어넣는 행위가 n에 0을 집어넣는 행위와 동일한 행위가 된다라는 뜻이 돼요. 한마디로 3주기가 되는 거죠. 이 아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타를 어떻게 내주고 2분의 세타를 물어봤다. 그럼 영역이 2개 나오는 거예요. 2개로 돌아가니까. 3으로 나눴다? 그럼 영역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얘기로 이걸 4로 나눴다? 그럼 영역이 4개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또 하나. 이거 뭐 특징 있지 않아요? 아까 거 답이 뭐였지? 아까 거 답이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직선 하나를 긋잖아요. 그럼 요렇게 생겼습니다. 영역을 칠해보면. 아까 첫 번째 필수 예제. 자, 요거 특징. 네, 완벽한 정방형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2로 나눠서 영역이 2개로 나뉘어야 된다 그러면 한 영역이 시작되는 선이 다음 영역 시작되는 선에 정확히 2등분이 됩니다. 360도의 2등분이죠. 그러니까 이 시작 라인이 돌면 여기 180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작 라인, 45도의 끝라인이죠. 끝라인. 영역의 끝라인은 이쪽 영역의 끝라인에 180도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3등분은 맨 처음에 n에다가 0을 넣었을 때 6분의 파이니까 이게 30도 각이라고요. 30도. 우리 이제 지금부터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빠르게 60분법으로 쓸게요. 이게 30도 라인이에요. 그럼 360도를 3등분하면 얼마죠? 120도죠. 이 시작선을 120도 돌리면 요 영역의 시작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20도. 그러니까 이쪽이 다시 30도겠죠. 요 사이가 120도니까. 그 보시다시피 요 라인은 60도 라인입니다. 이게 60도의 라인이에요. 그럼 그 60도가 120도를 돌아가면 60도 플러스 120도 몇 도예요? 180도죠.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라인, 시작 라인이 30도잖아요. 여기서 120도를 가면 어디 있을까? 여기서 120도? 그럼 이 30 플러스 90 하면 여기로 가 있겠죠. 이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색을 다르게 칠해서 초록색으로 칠하자면 시작선을 보시면 정확하게 360도가 120, 120, 120으로 잘려 있습니다. 정방형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 색으로 바꿔서 여기를 보시면 이 라인과 이 라인이 정확히 120, 120, 120으로 쪼개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해를 했다면, 예? 이해를 했다면 저보다 5초씩만 빠르게 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예상을 해보세요.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다 라고 했어요. 2, 4분면의 각이다. 그 다음에 자 4분의 세타는 어디에 놓일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을 영역으로 칠해라 라고 질문을 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던 세타가 4등분 4분의 하면 8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 사이가 되겠죠. 그 최초의 영역을 찾는 겁니다. 전 지금부터 요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영역이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라면 8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 즉 요렇게 여기 45도를 쪼갠 다음에 그 45도를 다시 반으로 쪼개면 8분의 파이가 되잖아요. 네, 최초 영역이 여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저는 지금부터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 8분의 파이 라인을 그대로 연결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것에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을 겁니다. 수직이 되도록. 그럼 저는 지금 영역의 시작선을 다 그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45도 선 그었던 거 있죠. 이 45도 선을 다시 연장 하고 그것에 수직이게 이쪽 방향으로 45도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면 지금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풍차가 하나 보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정 4등분된 영역이 나오죠. 이게 요령이에요. 여기 8분의 파이로부터 2분의 파이 다음 여기가 되고 다시 2분의 파이 다음 여기가 되고 2분의 파이 직각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 라인이 다 직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령. 자, 이 얘기 하려고 그랬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은 책에 이거는 이제 바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서 문제 풀다가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을 수가 없는 내용이라 개념서 앞부분에 정리되어 있어요. 동경이 일치할 때의 시리즈. 이게 이제 이것도 일반각에서 나오는 스토리인데 한번 싹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총 6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동경이 일치할 때, 첫 번째 동경이 칸을 얼마나 비워야 되나? 이렇게 하자. 동경이 90도를 이룰 때, 동경이 일직선을 이룰 때. 근데 이 일직선은 보통 각도는 잘 말을 안 하니까 직각을 이룰 때 뭐 이 정도 하시고요. 일직선을 이룰 때 또는 반대 방향, 이 말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펼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직선이 펼쳐서 직선이 됐다.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경이 X축 대칭일 때, 동경이 Y축 대칭일 때, 동경이 Y = X
대칭일 때, 자, 요렇게 질문이 6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만들면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6가지에서 내가 그 두 동경의 관계를, 이 문장을 딱 듣고 그 두 동경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실력 또는 암기성을 가졌다면,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할 수 있었다면 다른 어떤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이 6개를 이해했다면. 자, 동경이 일치할 때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상태가 이렇게 되는 동경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초근이가 없죠? 그냥 합쳐졌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 두 동경 알파 베타, 아니 두 일반각, 두 일반각 알파 베타에 대하여라는 전제를 세웠을 때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알파 이퀄 베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각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 초록색 동경이 여기를 몇 바퀴 돌아 저 자리가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가 되는 거예요. 모른다. 베타도 마찬가지. 얘는 반대로 돌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로 편각만큼 베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경이 일치한다 해서 일반각이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다고요. 정수 n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찌됐건 니네 둘의 편각은 같은 거 아니냐 이런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알파가 10바퀴를 돌고 요만큼 왔다. 베타가 4바퀴를 돌고 여기 왔다. 그러면 두 각을 뺐을 때 우리는 편각 두 개가 같이 똑같이 지워진 상태에서 바퀴수만 남게 되는 거죠. 10바퀴와 4바퀴니까 6바퀴가 남게 되는 거예요. 2파이에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몇 바퀴일지는 모르니까 거기다 정수를 써서 2n 파이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n은 얼마인지 모를 정수 이렇게. 자, 비슷한 발상을 하자면 동경이 직각을 이룬다는 것은 한 동경이 여기서 멈췄을 때 다른 동경이 여기 가서 이렇게 멈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직각처럼 보인다라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파에서 베타를 빼잖아요. 그럼 그냥 편각에서 편각을 빼봐요. 여기서 이 편각, 여기서 이 편각 둘이 빼면 몇 도 나와? 다시 여기서 파란 초록색의 편각과 여기서 파란색의 편각을 빼면 몇 도가 나오냐고요? 90도가 나오죠. 누가 봐도 90도잖아요. 거꾸로 요 각도 편각에서 이 각을 빼면 몇 도가 나와요? 마이너스 90도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2n 파이만 붙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편각 두 개의 차이 말고 나머지의 차이는 다 몇 바퀴 돌았냐의 그 몇 바퀴의 차이. 둘이 돌아간 그 바퀴 수가 정확하게 360도의 정수배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예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색깔도 귀찮다. 그냥 이렇게 하자. 한 동경은 여기, 한 동경은 여기 갔어요. 자, 뭐라고 쓰면 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n 파이 플러스 뿔마.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플러스 파이만 하시면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파이 해봐야 여기서 정수 하나 주면 돼. 2파이 하나 이쪽으로 주면 마이너스 파이가 돼요. 플러스 파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n이 어차피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거는 뿔마가 아니고 그냥 플러스 파이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돼요? 네. 일치할 때, 직각을 이룰 때, 일직선을 이룰 때. 이거는 다 두 동경 사이의 각을 내가 알고 있을 때지. 두 동경의 편각이 0일 때, 편각이 90도일 때, 편각이 180도일 때인데, 이거는 대칭성이란 말이에요. 몇 도인지 모르고.
요 세 개는 어떻게 처리할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다. 하나 이렇게 생겼는데 다른 하나가 이렇게 생겼더라 이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마이너스라는 각을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초선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파란색이 되고 싶으면 딱 지가 정수 바퀴수에서 멈춘 상태에서 플러스 세타 올라가면 돼요.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초록색 동경이 되고 싶으면 시초선에서 시 또 돌고 싶은 만큼 돌아. 돌고 싶은 만큼 돈 다음에 제자리에 왔다가 마이너스 세타만큼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대칭이라는 것을 조건화시키려면 알파의 일반각과 베타의 일반각을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더하면 G 바퀴수에다가 플러스 세타, G 바퀴수에다가 마이너스 세타, 적어도 편각은 날아가는 거죠. 편각은 날아가고 남는 건 뭐냐? G들이 돌았던 바퀴수의 정수배만큼만 남게 된다. 이건 차이가 아니고 두 바퀴수를 더하는 거겠지만 상관없어요. 난 모르거든. 몇 바퀴를 돌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비슷한 맥락으로 Y축 대칭을 이루는 두 개의 동경을 만났을 때의 조건화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패턴이 뻔하지 않냐? 이번에도 두 동경을 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EM파이가 나오는 것은 EM파이가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그 다음은 편각 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 동경의 편각은 요만큼이에요. 이 동경의 편각은 이만큼이에요. 그럼 두 동경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편각을 더하면 요걸 여기다 옮기면 되죠.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합이 파이가 된 거죠. 플러스 파이가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비슷하게 이건 특별히 45도 4분의 파이 이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요렇게 대칭인 두 개의 동경을 만났다? 예, 그럼 또 패턴은 뻔할 거예요. 대칭 그러면 두 일반각을 더하는 거니까. 그리고 EM파이가 나올 것은 너무 당연하게 보이니까. 예,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예요. 2분의 파이. 이 45도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면 얘의 편각은 요만큼인데 그게 이 각이랑 같죠. 그리고 얘의 편각은 요만큼이니까 이거 더하기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패턴상으로 봐도 보이시죠? 빼서 90도, 더해서 90도, 더해서 180도, 빼서 180도, 빼서 EM파이, 더해서 EM파이. 패턴이 이래요. 자, 그러니까 이 6개에 대해서 그 원리와 상징성을 자기가 충분히 이해했다면, 그리고 암기가 되었다면 이제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가능해요. 그 문제가 이거죠. 동경이 일치할 때의 한 문제와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요 두 개를 통해서 당신들이 요 내부의 속성을 파악하기를 바랐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 문제 2개 풀고 내부에 들어있는 속성까지 파악하는. 그래서 개념서 앞부분에 다 정리돼 있어요. 찾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책 읽어본 사람들은. 두 번째 이야기. 오늘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는 일반각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체감하기에 어떤
편각과의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봤고요. 두 번째, 여기인데요. 삼각함수의 성질, 당최 무슨 성질이라는 건지, 그 내용을 읽어도 그 성질이라는 부분이 뭘 말하고 싶은 건지를 잘 가늠할 수 없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먼저 읽고 먼저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나서 제 얘기를 들으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삼각함수를 열심히 한 친구는 이 표를 알고 있습니다. 그 표에다가 그대로 얹어서 이제 6분의 파이라는 말을 쓸게요.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4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9개의 칸이 나오겠죠? 9개의 칸이 나올 것이고 내용물을 채워넣자면 사인 30도, 즉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거꾸로 코사인은 30도가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그래서 사인 45도와 코사인 45도는 값이 같았죠. 그리고 2분의 1. 얘는 루트 3분의 1, 1 루트 3.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시간 속에서 이게 외워져 있어야 하고, 못 외우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외워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자꾸 시간이 지나서 까먹는다. 그러면 유도하는 방법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죠. 이 두 개의 삼각형, 60도, 30도. 이제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45도, 45도. 되는 변의 길이의 비율을 암기하고 있다면 그게 그대로 저기 있는 값이 된다고요. 제가 숫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그건 비율이란 뜻입니다. 실제 길이가 아니고. 그래서 1대 2대 루트 3. 그래서 사인 60도가 얼마야?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가면 되니까 2분의 루트 3.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코사인 30도가 얼마야? 그러면 30도를 감아 돌면 되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탄젠트 60도는 1분의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45도 시리즈들도 다 이런 식으로 이 두 개의 삼각형으로 암기를 하죠. 유도를 하죠. 유도를.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효용 가치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약식으로 배운 삼각비, 즉 1사분면 내에서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는 3개의 특수각 30도, 45도, 60도를 다룰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 자체로 완벽했다고요. 근데 새로운 삼각비의 정의, 아니 새로운이 아니지, 원래 삼각비의 정의는 좌표평면에서 90도를 넘어가는 건 너무 당연하고, 심지어 일반각이라는 이름 하에 이게 뱅글뱅글 돌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인의 뒤에 이제 147도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사인의 뒤에 1562도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도 안 이상하다는 거예요. 얘는 어떤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특수각 계열이 아니면 값을 알 수는 없습니다. 삼각비는 단순한 게 그거죠. 특수각 계열에서만 값을 알 수 있어요. 30도, 45도, 60도. 이 법칙은 일반각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수각 계열이라고 하면 사인 135도 같은 거예요. 이런 게 특수각 계열입니다. 사인 135도가 얼마냐? 그러면 좌표 평면에 진짜로 찍어야 한다는 거죠. 135도를.
그래서 대충 135도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각으로부터 예를 들어 135면 90 더하기 45 아니냐 또는 180 빼기 45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90에서 45를 더간 각이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고 여기다가 원을 하나 아무거나 갖다 놓고 저는 반지름 2짜리를 주로 활용합니다만 반지름 2짜리 원을 갖다 놓으면 요렇게 x좌표와 y좌표가 여기 만나는 점이 생기는데 얘가 마이너스 루트 2와 플러스 루트 2에 이렇게 찍히게 된다. 그래서 사인 135의 정의는 이게 135도니까 반지름 2분의 y좌표 루트 2. 아, 이거 2분의 루트 2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코사인 300도 이쯤 가면 이제 이게 특수각 계열이라는 거를 잘 모를 수도 있죠. 300도. 그런데 300도가 어디냐를 그 관계로 잘 살펴보시면 한 바퀴가 360도잖아요. 그러니까 60도가 뒤로 오면 되거든. 그럼 300도거든. 다시 말해 요쪽으로 이렇게 60도가 가 있는 동경이 만나는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지름 2짜리 원을 활용한다고 그랬죠. 이번에도 반지름 2짜리 원이면 요 반지름은 2고 여기서 이렇게 슬쩍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역시나 60도, 30도, 1대, 2대 루트 3 삼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요 놈의 x좌표는 1이 돼야 마땅하고 요 길이가 1이니까 그 다음에 높이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이 좌표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면서 코사인 300도라 함은 반지름분의 x좌표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2고 x좌표는 1이라 2분의 1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납득이 좀 돼요? 그러면 제가 왜 라디안 얘기를 안 했느냐? 이제 이거는 번외의 얘기인데 살짝 빠져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왜 라디안을 쓰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외에도 요런 게 있어요. 135도, 300도 이거 특수각 계열이라는 거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 요걸요. 라디안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4분의 3파이가 되거든요. 4분의 3파이가 됩니다. 이거 300도요? 300도는 얼마냐면 코사인 3분의 5파이가 됩니다. 3분의 5파이가 돼요. 그래서 라디안으로 쓰게 되면 장점이 뭐냐? 아무리 대가리가 커져도 분자가 아무리 커져도 요렇게 분모하고 파이만 보면 이게 몇 도의 계열이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물론 약분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기약분수일 때 모르긴 몰라도 이거 3분의 파이 계열이네 이런 거예요. 3분의 파이 계열 값이네. 아닌 게 아니라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입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죠. 이 답도 2분의 1이에요. 관계가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사인 4분의 파이니까 이 4분의 파이 계열이거든요. 실제 답이 얼마였어요? 2분의 루트 2죠. 사인 4분의 파이 계열 값이 2분의 루트 2예요. 지금 우연히 플러스 되는 값만 얘기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 사인 210도를 해볼까요? 사인 210도를 해보시면 210도 그럼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얘가 라디안으로 나타내면 얼마냐면 사인 6분의 7파입니다. 6분의 7파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60도 계열이네, 6분의 파이 계열이네를 알아요. 사인 6분의 파이 계열이면 값이 얼마야? 2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나는 그냥 2분의 1을 일단 써. 2분의 1일 거야. 근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210도 어디냐면 여기 있거든요. 여기 180에서 30도 더 가면 210도죠. 그러니까
이 동경이 여기랑 만나는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일 거고 요 놈의 y좌표는 마이너스 1일 겁니다. 반지름이 2니까요. 1대 2대 루트 3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로 따지면 뭐냐? 반지름 2 분의 y좌표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라디안의 편의성을 떠나서 본론으로 돌아오면 60분법이건, 호도법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각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90도를 넘어가는 이 수많은 아이들, 수많은 아이들, 막 뱅글뱅글 도는 거는 주기로 다 쳐내면 되니까 한 바퀴 내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각이 2, 4분면에 있는 각이든 3, 4분면에 있는 각이든 4, 4분면에 있는 각이든 상관없이 30도, 45도, 60도 안에 값에 해당되는 계열의 값이라는 거예요. 저 9개의 칸을 못 벗어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다만 양이냐 음이냐 이것만 알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내면 돼. 그 계열이 맞으면 사인 6분의 파이 계열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45도 계열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실사용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지금 방금 보여준 거 있죠. 이걸 하면 너무 느리죠. 아무리 숙련된 사람도 이걸 머릿속으로 그리거나 판에다가 그리거나 거기서 여기서 이만큼을 돌아서 반지름을 재면 얼마니까 이렇게 한다? 이과에서는 이런 일이 상상이 안 돼요. 천문학 같은 거 생각해봐. 니네 영화 맨날 보잖아. 무슨 막 우주선 날아가고 막 초속 11km로 날아가는 우주선 2개가 막 도킹을 해가지고 입구를 갖다 대고 막 이래야 돼. 그럼 위급한 순간이 생겨. 그럼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바바바 계산해가지고 야, 몇 도 틀어 막 이래야 된다고. 그 순간에 이걸 쓰고 있다고? 아니지. 훨씬 빠른 공식이 필요해요. 순식간에 나올 수 있는 공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뭘 만드는 거야. 이런 요령으로 하면 된다라고. 여러분이 보실 이 단어는, 이 삼각함수의 성질 단어는, 자, 목적을 말해줄게요. 목적은 뭐냐면 90도를 넘어가는 모든 특수각 계열들을 다 90도의 안쪽 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이름이 각변환이에요. 아시겠어요? 각변환. 뭘로 변환해? 90도 안쪽의 각으로 변환시킨다. 이런 거예요. 90도 안쪽의 각으로. 예각. 다시 말하면 이 9개, 없었네? 방금 전에 썼던 이 9개의 값으로 이 큰 애들을 옮겨 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차례차례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같이 본 거니까. 이 첫 번째, 아무튼 우선순위에서 제일 먼저가 있겠죠. 그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반각은 한 바퀴를 넘어갈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한 바퀴를 넘어가는 건 주기가 돌아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즉 2n 파이 플러스 세타 이 한 바퀴의 정수배 더하기 얼마로 된 각은 그 한 바퀴를 다 버리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버려. 한 바퀴를 넘어가면 그 정수배 단위로 다 버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주기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값을 주기라고 하는데, 아니, 주기를 못 들어본 게 아니잖아. 함수할 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이제 삼각함수에서는 주기가 주로 한 바퀴. 주로 한 바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인과 코사인에서는 주기가 한 바퀴예요. 360도, 2파이. 근데 탄젠트에서는 희한하게도 주기가 파이, 180도 단위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의 주기는 2n파이, 탄젠트의 주기는 n파이예요. 하여간 지한테 걸리는 삼각비에서 주기 부분은 다 버려라 라는 게 첫 번째 제1원칙입니다. 각을 깎아내는 거죠. 각이 너무 컸는데 얘를 바바바바박 줄이는 거예요. 얼마로? 적어도 한 바퀴 안으로 줄여라.
요게 주기 법칙입니다. 주기 법칙. 이해하시겠어요? 주기 법칙. 그 다음에 주기 공식. 두 번째가 음각 공식이라고 하는 건데, 마이너스 세타. 즉, 내가 이 장면에서 이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올리는 동경을 플러스로 잡는데, 예, 가끔 보면은 이쪽에 신체의 한계가 있네요. 이걸로 하면 되나? 가끔 보면 요렇게 내려가는 각이 있단 말이야. 예, 그러면 이 N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반대 방향으로 올리면 똑같은 각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세타는 플러스 세타로 바꿔놓고, 예, 거기에 해당하는 값의, 그러니까 삼각비가 양인가 음인가만 따지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보시면 말하자면 X축 대칭이 되는 관계죠. X축 대칭이 되는 관계면 이 녀석의 X좌표와 Y좌표 중 누구의 부호가 바뀌나요? Y좌표의 부호가 바뀌죠? Y좌표의 부호가 바뀌죠? 그럼 Y좌표랑 연결되어 있는 삼각비가 누구예요? 사인이요. 사인이 반지름분의 Y좌표니까. 잊지 마세요. 바로 반응을 해야 돼. 그러니 사인에게만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 값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사인은 어때요? 코사인은 이거 두 개 보세요. 반지름분의 X좌표 여기, 반지름분의 X좌표 여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안 바뀌죠. 그래서 코사인은 그대로. 근데 탄젠트 같은 경우는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X좌표분의 Y좌표죠.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X좌표의 부호는 안 바뀌고 Y좌표의 부호만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한 부호만 바뀌었네. 그러니까 탄젠트도 마이너스 붙이게 됩니다. 이 음각 공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를 붙이면 이걸 예각의 양수로 만든 다음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거와 똑같아진다. 네? 코사인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건 코사인 세타와 다를 수가 없다. 왜냐면 음각으로 가봐야 X좌표는 똑같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이다. X, Y 좌표 중에 Y 좌표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전체 부호도 바뀌겠죠. 근데 물론 이렇게 어렵게 외우는 것보다 요 다음 단원 제가 공부해오라고 그랬잖아요. 요 다음 단원이 뭐죠? 삼각함수의 그래프죠. 그래프. 사인 어떻게 생겼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뭐라고 불러요, 이거? 원점 대칭 그래프. 다시 말해, 기함수. 기함수. 당신들 기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오, 나도 모르게 세타를 썼네. 우리는 이걸 X로 배웠죠. 기억나요? 고등수학 하의 함수의 그래프 배울 때 마이너스 X 들어가면 그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애를 기함수라고 하고, 그 기함수의 특징이 원점 대칭으로 생겼다. 이렇게 배웠죠. 그 사인, 그리고 탄젠트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원점 대칭. 그래서 그것만 알아도 음각 공식은 공식이 아니에요. 이건 기함수의 성질 2개, 우함수의 성질 하나잖아요. 우함수. 마이너스 X가 그대로 먹혀버리는 놈. 우함수. 기하학적 특징은 Y축 대칭.
코사인의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 y축을 가만히 두고 여기서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 전에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주기 공식도 아니죠 뭐. 네. 사인은 주기가 360도니까 2n 파이 플러스 세타가 나오걸랑 이거 버려라. 예, 사인 세타로 그냥 쓰면 된다. 어? 예, 코사인은 주기가 2n 파이니까 2n 파이 플러스 세타 나오면 2n 파이 버리고 코사인 세타 예각으로 가져와라. 근데 탄젠트만큼은 그 주기가 180도니까 n 파이 단위로 끊어서 다 버리고 탄젠트 세타로 가져와라. 이게 주기 공식입니다. 너무 상식적인 두 개의 내용이에요. 됐어요? 이런 말 이제 없어졌는데 그냥 제가 워낙 옛날 사람이라 예. 여사건 할 때 그 남을 여자입니다. 여각 공식 뭐가 남았어? 여각 공식인가 보각 공식인가 헷갈리네. 이런 얘기인데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이런 건데 이게 뭔 뜻이냐면 이게 2분의 파이 몇 도예요? 90도죠. 90도. 그러니까 90도가 되기에 남아있는 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90도죠. 그럼 내가 여기를 이렇게 세타로 잡으면 여기가 몇 도일까? 90 마이너스 세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그러니까 합이 90도인데 한 각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잡으면 남은 각이 세타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삼각비를 정의할 때 빗변분의 직각긴변, 빗변분의 직각긴변 이거 두 개 가지고 사인 코사인을 했다고요. 이제 와서 얘긴데 영어 단어로 사인 이거 줄임말이죠. 실제 단어 뭘까요? 몰라요? 이거예요. 얘 이름이 사인입니다. 이거에 앞대가리 3개 딴 거예요. 어? 근데 코사인 진짜 이름 뭘까? 영단어. 코사인이에요. 접두사 코입니다. 협력하는, 동지의, 같이 일하는, 코워커, 코오퍼레이션, 코펠 이 새끼들. 이거에 앞 글자 3개 따온 거예요. 다시 말해 협력하는, 동지의 두 사인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타 입장에서 사인은 A분의 B인데 A분의 B가 사인 세타가 A분의 B인데 그게 여각의 입장에서 보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 보면 A분의 B가 코사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입장에서의 코사인은 그러면 아니지 사인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얘 입장에서 A분의 C인데 얘 입장에서는 A분의 C인데 그게 세타 입장에서는 누구냐고 코사인 값이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네, 그 여각 공식입니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로 대체하면 된다.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으로 대체하면 된다. 아시겠어요? 부부 같은 관계입니다. 사인과 코사인.
그럼 탄젠트는요? 얘는 둘 보세요, 관계. 예, 탄젠트 세타 입장에서는 이게 C분의 B죠. C분의 B. 그럼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입장에서는 뭘까요? B분의 C예요. 서로 역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탄젠트 세타 분의 1이다 이렇게 돼요. 물론 이거에 대응되는 단어는 없나요? 있어요. 코탄젠트라고. 코탄젠트라고 있는데 그 이제 교과 과정에서 없어졌습니다.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된다. 이런 게 이제 여각 공식. 90도 마이너스의 관계에서는 부호 신경 쓰지 말고, 왜냐면 90도 안착이 둘 다 예각일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 둘이 더해서 90도면? 그죠? 그러니까 예, 걱정하지 말고, 부호 걱정하지 말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꿔라. 이게 여각 공식. 있죠. 있으니까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야? 나 지금 하나씩 이거 짚으면서 설명하고 있는 중. 어? 아, 코탄젠트가 있다고? 내 말은 코탄젠트라는 용어가 교과 과정에서 없어졌다고. 처음에 그 쌤이 여각 공식이 없어요 다시 왔는데 여각 공식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거 큰일 날 소리야, 그냥. 내가 여기다가 X를 쳤잖아요. 제발 여길 좀 봐. 내가 말을 하면. 아니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쌤이 여각 공식 쓰면서 내가 너무 옛날 사람. 이거 없어진 거 맞아요. 예, 바이블도 옛날 책이잖아. 바이블 정석 다 옛날 책이잖아. 교과서에 없어졌다고. 교과 과정에서 없어지면 교과서에는 없어지는데 개념서에는 안 없어져요. 이거 다 개인들이 쓴 책이에요. 바이블 포인트. 그래서 뭐 그 뒤에 더 생각할 문제 뭐 이런 거 있지. 주로 교과 과정에서 없어진 애들이야. 얘네들이. 이거 뭐 고등수학 상 안 하고 온 애들 같아. 거기서도 다 있었잖아. 우함수, 기함수 남아있을 것 같으냐? 없어요. 그 일본어랑. 웬만하면 내가 하는 말이 맞아. 웬만하면 내가 하는 말이 맞아. 자, 마지막 복합공식. 근데 내가 지금 옳게 말하고 있냐? 여각이랑 보각이랑 계속 헷갈리네. 90-가 여각이에요? 보각이에요? 그 책에 있다며. 그런 말은 안 나. 그런 말을 먹고 그냥 공식만 나왔어. 이번에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필마하고 이번에 파이 필마하고 있어요. 어디 있어? 그런 말. 그 옆에 그 위에 아닐까요? 아닌가? 아니 그 개념과 두 번째 전 페이지. 네 거기 있어요. 그 페이지입니다. 맞습니다. 따라란 따라란 딴딴 내가 이걸 왜 계속 쌤이 그걸 딱 찍고 찍고 계세요. 계세요. 그럼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찝고 있다고? 네, 그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요거? 이거 어디 있어? 그 옆에 마이너스 됐어요. 옆 페이지에 마이너스 됐어요. 그 부분이 무슨 선생님이 그 왼쪽 설명하신 거 많은데 플러스 부분을 설명을 안 하셔가지고 여기는 좀 그것까지 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와,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애들하고 소통이 안 돼야 되나? 뭔 말인지 모르겠다. 여각이란 단어와 보각이란 단어가 어디 나오자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수련이는 바이블에 있어요라고 했고. 아니 그 공식이 그 공식만 나와 있고 그 여각 그게 공식이라는 여각 말이 공식이다 없어. 부각 공식이다라는 건 안 나와 있어요. 자, 네, 알겠습니다. 예. 대충 정리하죠. 예. 세대 간의 소통은 어렵습니다. 한 세대를 보통 30년이라고 하죠. 당신들하고 나하고 30년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그쯤 합시다. 어디 갔지? 보각 공식. 옛날 얘기. 사인 이거는 이제 180 마이너스의 얘기입니다. 180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논리라기보다는 암기로 들어가는데요. 사인만 그대로 다시 사인 세타. 그러니까 180 마이너스 얼마를 하면 사인은 그냥 이 부분을 버리고 세타만 가지고 와도 값이 똑같다는 거고, 코사인이나 탄젠트 같은 경우는 코사인 세타가 되고 탄젠트 세타가 되는 데는 의심이 없어요. 이 뒤에 있는 이 예각들이 그대로 다시 나오는 값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는데, 마이너스가 이거 두 개는 붙는다. 여기로 이제 암기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방금 전에 당신들이 궁금해한 거. 왜 책에 지금, 세타만 그냥 해도 2분의 파이만 해도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 있고, 파이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테고, 그렇게 말하면 2분의 3파이, 즉 270도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테고, 주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텐데, 왜 그런 얘기 안 하고 지금 4개 하는데 어떤 애들 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하고 있지? 주기 같은 경우 왜 플러스로 하고 있지? 이제 이런 생각 들을 텐데. 결론을 내줄게요. 이 주기 공식, 음각 공식, 여각 공식, 보각 공식이라고 하는 12개는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라도 순간 반응을 해라 라는 뜻으로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12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빈도가 많다는 것 뿐이고요. 다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있는 어떤 세타로 표현함에 있어 90도 마이너스 세타, 90도 플러스 세타, 180도 마이너스 세타, 180도 플러스 세타, 270도 마이너스 세타, 270도 플러스 세타, 360도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는 의미가 없지, 거기서. 마이너스 세타가 다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읊어댄 게 몇 개씩이냐? 90도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지? 두 개. 180도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두 개, 네 개. 270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6개. 360도 마이너스 그럼 7개죠. 이 7개에다가 곱하기 사인, 코사인, 탄젠트 3종. 몇 개니? 21개. 못 외워요. 못 외운다고요. 게다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답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21개를 어떻게 외웠었습니까? 그래서 요 12개 정도는 즉각 반응을 하게 해주세요라는 뜻이고, 그거 외의 나머지 모든, 보각공식 포함하여, 이것도 헷갈리니까, 보각공식 포함하여 그 외에 나머지 모든에 대해서 통합공식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통합공식. 그러니까 통합공식의 장점은 아무거나 다 갖다 쓸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엔가의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죠. 공식 자체에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그런 단점이 있는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각 변환 공식이라는 걸 지금부터 할 텐데요. 이것도 역시나 제 얘기 들어서 이해 쏙쏙 되고 그거 빡 암기되고 그래서 펑펑 쓸 수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각자 알아서 정리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김태화가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에 제 스타일로 외운 걸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제 스타일로 정리한 걸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난 이렇게 정리했어요, 각 변환을. 자, X라는 각이 있다 치자. X라는 각이. X는 실제 X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뒤에 달려있는 그 덩어리를 내가 x라고 부르자. 근데 그 x를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90도의 정수배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세타는 예각취급이요. 실제 이 녀석이 예각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잖아요. 예각 취급한다. 이걸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 모양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사인 x가 이렇게 하면 사인 x가 그 x 자리에 어떤 덩어리가 나올 텐데 그 덩어리를 90도의 정수배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세타로 내가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떨 때는 사인 세타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코사인 세타가 되기도 하더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부분을 이 플러스 마이너스 포함해서 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를 아무리 복잡하게 만들어도 그 덩어리를 다 버리고 결국 세타 값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인의 경우 사인 세타 아니면 코사인 세타 딱 둘 중에 하나로 바뀌더라. 그러면 그 경우가 있겠죠? 네? 경우가 있겠죠? 어떻게 해요? n이 짝수이면 90도 곱하기 n 할 때 이 n이 짝수면 사인은 그대로 사인 세타로 바뀌더라. 반대로 n이 홀수이면 요 n이 홀수이면 2분의 파이 곱하기 1, 2분의 파이 곱하기 3, 2분의 파이 또는 2분의 3파이 또는 2분의 5파이 이렇게 되면 사인 x가 코사인 세타로 바뀌더라 라는 겁니다. 반대로 반대로가 아니라 코사인 x가 그런 일이 벌어진다. 코사인 x에다 그런 각을 걸어놨다. 그러면 n이 짝수일 때 코사인 세타, n이 홀수일 때 사인 세타로 바뀌더라. 탄젠트 x일 때 그런 일이 생기면 n이 짝수일 때 탄젠트 세타로, n이 홀수일 때 탄젠트 세타 분의 1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대로죠. 그대로. 여기는 n이 홀수면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전환이. 요게 헷갈려요. n이 짝일 때 홀일 때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요령을 삼은 건 옛날 영어를 아주 잘하던 한성과학고 1학년 김태환은 짝수의 영어 단어가 even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홀수의 영어 단어가 odd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even number, odd number예요. 근데 얘네들이 가지는 또 하나의 뜻이 있죠. 다른 뜻. 짝수의 다른 뜻. even 동일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even하게 구워졌잖아요. 균질하게라는 뜻이에요. 짝이 맞으면 키가 똑같거든. 니들 내가 지금 웃기려고 하는 거 같냐? 진짜예요. 이 뜻이에요. 짝이 맞으면 높이가 이분해진다고요. odd는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이상한이에요. 이상한 건 외로운 거죠. 외로운 홀로의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다들 짝이 맞았는데 지 혼자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영어 단어를 이용해서 even하게 바뀌고 odd하게 바뀌는 거죠. 이상하게 바뀌는 거죠. 저는 하여튼 이렇게 이용했어요. 알아서 해. 네, 각자들 알아서 하라고. 자,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인, 방금 전에 제가 이 여각 공식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보각 공식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여기 뭔가 덩어리가 들어왔죠? 제 목표는 이 세타 앞에 있는 이 덩어리를 버리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파이가 2분의 파이의 몇 배인지 보세요. 2분의 파이에 곱하기 얼마를 한 거야? 2를 한 거지. 2가 짝수야 홀수야? 짝수죠. 이분하게 바뀌어야죠. 자꾸 웃지 말고 이 새끼들아. 그럼 웃으려면 웃든가 혀 깨물고 안 웃고 이씨. 입술은 왜 깨물어 이씨. 에? 사인 세타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인 세타로 바뀌었다. 좀 전에 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우리 이미 외웠죠 우리? 코사인 세타로 바뀐다 했습니다. 여각 공식이죠. 이 덩어리 요만큼을 버리는 게 목적인데 이쪽 각을 2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로 봐야 돼요? 2분의 파이 곱하기 정수 얼마야? 1. 1이 이분이야 어드야? 어드죠. 그래서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예상컨대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등장을 한다면 얘는 얼마로 바뀔 것이다? 뭘로 바뀔 것이다? 2분의 파이에 몇 배를 했어요? 3배를 했다고요. 3이 2분이야 어디야? 어드라고. 그러니까 이거 코사인 세타로 바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예각으로 가져오는 행동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제가 이미 서설을 깔아놨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값은 그 값이 맞는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결론을 말하자면 요 녀석은 플러스, 요 녀석은 플러스, 요 녀석은 마이너스거든요. 이건 어떻게 찾는 거냐? 이거는 이제 이때 등장하는 요 앞에 부호 찾기가 한 단계 더 들어가 있는데 이래서 통합 공식이 그지 같은 거예요. 바로 외워서 쓰면 좋은데 통합 공식은 이걸 분석을 해야 돼요. 일단 2분의 파이의 정수배를 짝을 했는지 홀을 했는지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할 거 그대로 하고 바꿀 거 바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단계로 부호를 찾아야 돼요. 부호를.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올사탕코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올사탕코예요. 그래서 여기 이 x의 동경을 찾으시는 겁니다. x의 동경을. 이 x의 동경을 찾아요. 동경의 위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세타는 예각 취급한다고 그랬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파이 180 어디야? 여기까지 왔지? 여기서 예각 세타를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쥐새끼가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눈 뻘개가지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동경을 찾을 거야. 여기서 파이 180도를 돌면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예각 하면 이렇게 들어 올려지죠. 그럼 이 동경 지금 몇 사분면에 있습니까? 2사분면에 있죠. 2사분면 누구의 영역이에요? 사인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만약 사인에 걸렸다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것도 해볼까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해볼 필요도 없지만 2분의 파이하고 세타 예각만큼 다시 돌아오면 몇 사분면에 걸려요? 1사분면에. 1사분면은 5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여기 걸려도 다 플러스예요. 아까 여각 공식 3개가 다 플러스였던 거 기억해 보세요. 기억을 개뿔 뭘 해? 네. 플러스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보각은 플러스 마이너스였죠. 플러스 마이너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이걸 코사인에다가 걸었다고 하면 얘는 2분의 파이에 곱하기 2니까 짝수고 그래서 코사인 세타로 바뀔 건데
건데 저 동경이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라고 그랬어요. 사인의 영역이죠. 근데 사인의 영역인데 누구한테 걸려 있어요, 지금? 코사인한테 걸려 있죠. 이러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고요. 자기 영역이 아니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해볼게요. 왜 이 결론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인지. 예? 먼저 2분의 파이의 홀수 3을 곱했으니까 사인이 코사인 세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동경을 찾으러 갑시다. 2분의 3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여기가 2분의 3파이죠. 그리고 거기서 마이너스 세타니까 지금 누구의 영역에 걸렸어요? 탄젠트의 영역에 걸렸어요. 탄젠트의 영역에 걸린 사인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죠. 세상 쉬울 것 같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지금 니들 목덜미 잡고 절벽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이 말이에요. 난 이미 얘를 안 그리고 안 보고 그냥 보자마자 쟤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만큼의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다 알아듣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차근차근. 쉬운 거 같지?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예, 더덕덕덕 걸립니다. 매 문제마다 걸릴 겁니다.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식으로 정리해야 돼요. 비슷한 건데 그 A의 n제곱근 얘기 있잖아.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이거 있잖아. 요거 고3 때 가면 다 까먹는다 그랬죠. 얘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바깥에 있는 고3 새끼들 미적분 가면 삼각함수 다시 한번 하거든요. 미치겠어요 이것 때문에. 다 까먹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만에 자신만의 이론으로 이 공식을 얻어낼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먼저 문제 하나 내고 끝낼게요.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자, 답. 사인 세타. 오, 정답. 나머지는 반성하고 해보세요. 어드 바뀌었다. 얘는 코사인의 영역에 걸렸다. 그러니 코사인의 영역에 걸렸으니 플러스다. 이렇게. 우리 수련이의 장점이죠. 빨리 배우고 빨리 잊어요. 빨리 익히고 빨리 지겨워져요. 뭐 여기 이제 그런 눈으로 얘를 한번 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현수야, 이분이야 어드야? 2분이지. 2분이니까 사인으로 바뀌었잖아. 그지? 그럼 파이 플러스 세타가 몇 사분면이야? 누구의 영역이야? 탄젠트. 그러니까 탄젠트 영역에 사인이 걸렸어. 그러니 마이너스를 붙였지. 다 이해되죠? 예, 요게 한번 이해가 되면 쭉쭉쭉쭉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여기까지 공부가 끝나고 더럽게 헷갈려.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뭔 소리야? 어쩌자는 거야? 하면서 꾸역꾸역 한 상태에서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 쫙 들어와요. 얘기가.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